주민들이 궁금해하는 취재 후 얘기를 전하는 뉴스 AS 시간입니다. 지난 기획 취재 때 관악구가 청년 정책에 힘을 싣는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뉴스 AS에서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구동규 기자의 60초 브리핑 함께 하시죠.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청룡동입니다. 관악구에서 가장 많은 청년이 사는데 원룸과 오피스텔이 많습니다. 지하철 2호선 서울대 입구역과 서울대가 가까워 청년들을 불러 모으는 곳으로 분석됩니다. 이렇게 모인 관악구 청년은 20만 명, 전체 관악구 인구의 40%에 육박합니다. 5%대 7%로 불리는 청년들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 관악구가 나섰습니다. 청년 정책이란 것은 청년을 위한 정책일 텐데 다른 거 다 떠나서 정말 진짜 청년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청년 정책을 핵심 정책으로 정하고 2019년 올해부터 살자리, 일자리, 설자리, 놀자리를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자치단체가 하는 게 얼마나 효과가 있겠냐는 의문도 있지만 2022년까지 1,000억 원이 투입되는 만큼 기대해 볼 만하겠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구동규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우선은 관악구가 청년 정책을 강화하는 이유부터 짚어봐야겠죠? 네, 우선 숫자입니다. 관악구랑 서울시 조례를 보면 청년은 만 19세에서 만 39세까지로 정하고 있는데요. 네. 이대로라면 관악구 청년 인구는 20만 명입니다. 그럼 전체 관악구의 40%를 차지하는데 영향력이 네. 막강하겠죠. 여기에다가 지난해 11월 전국 청년 실업률이 8%에 이르면서 청년 지표도 좋지 않게 됐고요. 이러면서 자치단체가 뭐라도 해야지 않겠냐는 공감대가 형성이 된 겁니다. 네, 저 같은 이제 청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인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청년들이 사는 그 공간, 집에 대한 불안감이 가장 클 것 같은데 네. 이에 대한 대책들이 나왔다고요? 네, 류 아나운서도 청년인데 네. 주택을 구해야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청년들에게 주택은 가장 힘든 일이겠죠. 어려운 일인데요. 서울시나 정부도 큰 틀에서 주거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관악구도 작지만 청년들을 위한 작은 삶의 터전을 만들어주기 위한 정책들을 내놨습니다. 네. 우선 한 지붕 세대 공감이라는 정책인데요. 혼자 사는 어르신들과 대학생들을 매칭을 해줘가지고 네. 적은 임대료, 그러니까 한 3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살게 해주는 건데 제가 예전에 한번 취재를 했었는데 어르신들은 적적했던 삶에 대하 상대가 생겨서 좋았고 대학생들은 싼 비용에 넓은 공간을 쓸 수 있어서 좋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또 29세까지 청년들이 네. 전세나 월세를 구할 때 중개보수 수수료를 20에서 25% 정도 싸게 해주는 정책도 있습니다. 네. 한 1억 원 정도를 전세를 구한다고 했을 때 한 전세비 수수료를 4%로 보면 한 10만 원 정도 절약할 수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1, 2인 가구나 신혼부부를 위한 쉐어하우스 그리고 청년 맞춤형 주택도 공급합니다. 네. 그리고 앞서 저희가 이제 얘기를 들었지만 청년들의 실업 문제, 사회적인 이제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관악구 역시 청년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정책을 내놨는지 궁금한데요. 네, 청년 일자리,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삶의 터전을 만들겠다는 게 관악구 네. 정책인데요. 그동안의 지자체 취업 박람회는 노인이나 약자를 위한 취업 박람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청년들만을 위한 취업 박람회를 열겠다는 건데 4월쯤부터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네. 매년 한 번쯤 열리고 그 청년들이 바라는 우수 기업을 찾아서 이 청년들에게 제공을 하고요. 또 이와 더불어서 사회적 기업의 청년 인턴이 일할 수 있는 사업도 만듭니다. 청년이 일하면 관악구에서 임금 90%를 지원을 하는 건데 4월부터 11월까지 한다고 하네요. 청년들은 일하는 경험을 사회적 기업에서 쌓을 수 있고 예. 사회적 기업들은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연간 10명 이상을 모집해서 2022년까지 65명에게 일자리를 준다는 목표입니다. 네. 어쨌든 좀 양질의 일자리가 좀 많이 제공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네. 들어봅니다. 그리고 저는 청년 통장이라는 거에 가장 또 관심을 가던데요. 이건 네. 어떤 건가요? 아무래도 청년들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좀 찾아봤는데 이 청년 통장이 좀 관심이 좀 가더라고요. 예? 청년들이 한 15만 원 정도를 은행 통장에 이제 개설을 하면 매월 15만 원을 넣습니다. 그러면 관악구에서 또 똑같이 15만 원을 넣어서 함께 30만 원을 만들어주고요. 네. 이거를 18개월 동안 지원을 하면 총 540만 원이 생기겠죠. 이런 방식의 지원을 하는 게 청년 통장이고요. 네.
적지 않은 금액이다 보니까 관심 가질만 할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제 30명 정도로 인원을 제한을 해서 그리고 또 연봉 상한선도 있어서 조금 뭐 많은 수의 청년들이 혜택을 받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점 조금 아쉬운 것 네,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브리핑 봤을 때 또 놀자리도 만든다라는 계획이 있었는데 네. 뭐 청년들의 어떤 놀이 문화를 활성화시킨다는 그런 계획인가요? 이제 놀자리라고 해서 이제 예. 노는 문화는 아니고 네. 청년들에게 이제 활력을 주겠다는 아. 내용인데 예전에 이제 동작구에 이제 무중력 지대라고 있었습니다. 네. 청년들이 이제 카페 같은 공간인데 인터넷도 할 수 있고 와이파이도 할 수 있고 공모전도 준비할 수 있고 그다음에 네. 뭐 스터디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는데요.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저렇게 모여서 이게 좀 아기자기하게 이렇게 해놨는데 네. 청년들이 이렇게 컴퓨터도 할 수 있고 이런 공간입니다. 근데 이런 곳을 이제 낙성대동과 대학동 두 곳에 만들겠다는 계획이고 말 그대로 청년들이 활력을 얻을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여러모로 기대가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과연 이 정도로 청년들의 삶이 확 바뀔까? 글쎄요, 좀 의문이 들긴 하거든요. 좀 어떻게 맞습니다. 평가를 하십니까? 좀 작은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좀 그렇게 예. 들 수도 있는데 네. 기초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게 좀 한계가 있습니다. 뭐 정부에서 하는 청년 정책과 비교했을 때 좀 작게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그 청년 주택 같은 경우에는 지역 임대 사업자들의 반대도 심하거든요. 그래서 사업이 쉽지 않고요. 이제 정책이 현실 속에서 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작은 변화들이 모여가지고 사회를 좀 바꿀 수 있다는 취지에서 동감을 하고요. 이런 정책들을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구기자 얘기처럼 뭐 청년 정책에 대해서는 우려도 나오고 기대도 함께 항상 나오는 것 같은데요. 네. 그래도 좀 기대를 해볼 만한 게 청년들이 구 정책 참여도가 좀 늘어나고 있다라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난해였죠.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청년 구의원 6명이 진출을 했습니다. 총 22명 가운데 6명이니까 상당한 수죠. 네. 이들은 이제 20대부터 30대까지 이제 청년 구의원들인데 제가 한번 만나봤는데 변화에 대한 의지가 분명했고 예. 또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좀 찾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이제 젊은 청년들이 그 관악구 의회에 진출하다 보니까 청년 정책에 힘이 네. 실리는 것도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관악구 청년 정책을 짚어봤는데요. 앞으로 좀 잘 지켜지는지 끝까지 살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구동규 기자와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맞습니다.